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욱입니다. 자, 오늘 할 강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개화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개화정책이 뭔지 여러분들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개화정책의 내용을 딱 들으시면 이게 개화정책이었구나, 여러분들이 아시게 됩니다. 내용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주제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개화정책이 됩니다. 개화 정책은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근대적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 근대적 조약 이후에, 개항 이후에 어떤 변화를 줄까, 이런 것들을 시도한 것들을 개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하나씩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바로 뭐가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개화 정책을 총괄할 만한 기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나온 게 바로 무엇을 설치하게 되느냐,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걸 설치하게 돼요. 통리기무아문. 통리기무아문은 1880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 통리기무아문이 개화정책을 추진하는데 이걸 보조해줄 기관으로서 무엇을 설치하느냐? 12사라는 걸 설치해요. 12사. 12개의 사를 설치하게 되죠. 그리고 군대도 바꾸게 됩니다. 신식군대로서 여러분들 별기군이란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별기군을 만들었는데 교관도 일본인 교관을 쓰게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신식군대를 만들었으니까 문제는 바로 뭐가 됩니까? 구식군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원래 우리나라 구식군대 조선 후기에는 여러분들 훈련도감을 포함한 5군형이 있었던 거 알고 있죠? 5군형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 줄여버립니다. 몇 형으로 줄이냐, 여러분들 2형으로 축소를 해요. 2형. 2개의 형으로 축소를 해요. 자, 이 형의 이름은 무엇이 되냐? 무위형, 장어형. 이렇게 무위형, 장어형 해갖고 2형으로 축소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대접도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별기군은요, 실제로 대접이 꽤 괜찮았어요. 하지만 구식군대인 이형은 여러분들 잘리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잘렸고요. 그 다음에 대접도 전혀 안 좋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불만이 나중에 폭발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쯤에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가 있었냐? 우리나라만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고 와야 돼요. 그래갖고 다른 나라에 여러 사신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가는 건 일단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문을 열었으니까 일본이라고 해놓고 영이라고 왜 씁니까? 자, 일본에다가 사신을 보내게 돼요. 사신을 보냈는데, 자, 어떤 걸 보냈냐? 첫 번째 보낸 사신은 여러분들 수신사입니다. 수신사도 2차례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는 김기수. 자, 김기수는 1차 수신사로 김기수가 가는데 이거는 1876년,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을 맺자마자 우리나라에서 파견을 합니다. 자, 그런데 2차 수신사가 더 큰 문제가 돼요. 자, 2차 수신사는 누가 가게 되느냐? 김홍집이 갑니다. 김홍집이 갔는데 김홍집은 1880년에 갔고요. 이 사람이 갔다 돌아오면서 무엇을 갖고 들어왔느냐? 다른 거 갖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조선 책략을 갖고 들어왔어. 조선 책략 여러분들 모두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는 자, 이거 황준센이라는 놈이 쓴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무엇을 해야 된다? 바로 일본, 미국과 손을 잡고서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 덕분에, 이 조선 책략 덕분에 누구와의 수교가 나오게 됩니까? 미국과의 수교가 나오게 됐죠. 그게 바로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갖고 들어온 거예요. 이 책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어지게 되는데, 그 발칵 뒤집어진 거는 여러분들 다음 강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조사시찰단이 가게 돼요. 조사시찰단으로 간 사람은 누가 가게 되냐면 여러분들 박정향이 대표로 해서 가게 됩니다. 박정향이 대표로 해서 가고 1881년에 갔는데 이 사람들은 뭐하러 갔느냐? 여러분들 뭐하러 갔겠어요? 당연히 조사하고 시찰하러 갔겠죠. 무엇을 조사하고 시찰하러 갔느냐? 다른 거 아니었어요. 일본의 근대적인 제도와 근대적인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걸 견학하러 간 견학단이에요. 헌데 문제는 우리나라 내에서 너무 여론이 안 좋았어.
일본한테 문을 열고 일본을 배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 그리고 양반들 이런 사람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조사 시찰단은 비밀리에 암행어사 형식으로 파견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일본에는 이런 사신들이 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청나라에도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청나라에 보낸 사신은 여러분들 김윤식이 가게 돼요. 김윤식이 가게 되는데 김윤식 같은 경우는 가면서 김윤식이라고 먼저 써주면 안 되겠다. 청나라에 보낸 사신을 영선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선사. 이 영선사로 갔던 인물이 바로 김윤식이 돼요. 김윤식. 근데 김윤식은 가면서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누굴 데려가느냐? 무기 기술자들을 데려갑니다. 1881년에 무기 기술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청나라의 무기 공장에다 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무엇이냐? 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다오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잘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근대화 개혁을 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근대화 개혁을 해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무기부터 해야 돼요. 군대부터 해야 돼요. 왜? 다른 나라 근대문물 그냥 공짜로 갖다 주는 거 아닙니다. 이 나라를 뭐로 만들려고 갖다 주는 거야? 바로 식민지로 만들려고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걸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나라 군사력부터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 기술자가 제일 먼저 가는 게 맞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열심히 배웠어. 근데 안타깝게도 끝까지 배우지 못합니다. 왜 끝까지 배우지 못하게 됐느냐? 불과 1년 뒤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납니다. 무슨 난리가 났는데요? 이모군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모군란이 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 보낸 걸 깜빡한 거야.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지. 근데 솔직히 청나라에서 공짜로 안 가르쳐 줍니다. 당연히 수업료 받고 해줍니다. 우리 프리 클래스가 공짜로 해드리는 거지 이렇게 공짜로 가르쳐 드리는 거지 다른 데선 공짜로 잘 안 가르쳐 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 등록금을 안 보내버려요. 이 사람들 보낸 거 깜빡해버린 거지. 등록금을 안 보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청나라에다 낼 돈을 못 내니까 청나라가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죠. 결국 이 무기 기술자들은 원래는 적어도 3년은 배웠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조기 귀국을 해요. 1년 만에 배우고. 안타깝게도 이렇게 조기 귀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년 동안 배운 게 있었죠. 그래서 모자란 기술이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1883년도에 귀국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기기창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무기 공장을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조금 아깝죠. 제대로 갔었는데. 자, 이런 모습이 있기도 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에도 보냅니다. 미국에 어떻게 보냈습니까? 미국하고 수교를 했죠. 미국하고 수교는 몇 년도에? 1882년도에 서양 국가 중에선 최초로 수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교를 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젠 사신을 보내서 미국 대통령, 미국의 대빵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냈냐? 보빙사 또는 보빙사절단이라고도 불러요. 이 보빙사는 1883년 미국하고 수교를 하고 나서 1년 뒤에 보내게 돼요. 여기에 정사로는 누가 갔느냐? 민영익이 갔습니다. 민영익. 명성황후의 조카인데, 자, 민영익이 갔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갔는데, 그 외에 또 한 사람, 여러분들 육일준이라는 사람이 가게 돼요. 가서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조약맺은 감사합니다 이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6일준 한 사람을 내비두고 오죠. 넌 미국에 남어 그럽니다. 미국에 남아서 좀 배우고 와 그랬는데 83년부터 그랬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요. 84년도에 뭐라고? 너 귀국해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한마디 하죠. 네 절친들이 사고 쳤어. 6일준의 절친이 누군데요? 혹시 이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김옥균, 그 다음에 홍영식, 박영유, 서광범, 서재필. 이분들이 뭐 일으킨 문제인 줄 알아요? 1884년에 갑신정변을 일으켰지만 3일 만에 끝장났습니다. 네 절친들이 사고 쳤어. 새끼야 돌아와 그럽니다.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가야죠. 왜? 가족들이 한국에 있는데. 6일준은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유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은 다 한국에 있어요. 조선에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는데 언제까지 와라, 어느 방향으로 와라 이런 얘기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태평양을 건너는 게 아니라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리고 유럽을 한 바퀴 돕니다. 유럽을 한 바퀴 돌고 어디로 갔느냐? 1년 걸려서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돼요. 우리나라 최초의 유럽 여행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분은요 집안이 되게 빵빵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감옥에도 안 가고 가택연금 당해요. 가택연금이면 되게 깝깝하겠다. 집이 많이 넓어. 그래서 별로 안 깝깝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책들을 많이 쓰는데 서유견문 같은 책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6.1준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드린 건 6.1준을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걸 하게 된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일본학원 강화도 조약 맺고 나서 1, 2차 수신사를 조사 시찰단을 보냈다. 청나라한테는 영선사를 보냈고 자, 무기 제조 기술을 배우게 한다. 그 다음 미국에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고 나서 보빙사를 보내서 자, 미국하고 수교를 축하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이런 정책들을 바로 개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화 정책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강화도 조약을 하고 나서 이제 근대화되기 위한 몇 가지 노력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 뭐가 있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부터 봅니다. 1번 조선 정부가 추진하였던 개화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개화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봅시다. 미국에 보빙사가 파견되었다. 맞는 얘기입니다. 군국 기무처가 중심이 되어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다. 자칫 잘못하면 이거 난리가 나게 돼요. 군국 기무처는 여러분들 1차 가보개혁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지금이야 군국 기무처 안 배웠는데 했는데 군국 기무처가 중심이 된 게 아니라 바로 무엇이 돼야 되냐면 통리, 기무, 아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통리기무아문하고 군국기무처를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가보개혁 배우고 나면 더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통리기무아문은 개화정책, 군국기무처는 가보개혁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오군영을 무이영, 장어영의 이영으로 축소했다. 맞죠? 김윤식을 청해 영선사로 파견하여 무기 제조 기술을 배우게 했다. 맞는 얘기. 일본의 조사 시찰단을 파견하여 근대적 제도와 산업을 둘러보게 하였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혼자 틀린 거 몇 번?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됩니다. 가,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외교 사절 및 시찰단을 파견해갖고 나왔는데 1차 수신사 김기수가 갑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에 파견되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갑니다. 조선 책략을 가지고 돌아왔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 조사 시찰단 박정양 답니다. 일본의 근대 시설 및 제도를 시찰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조사 시찰단 맞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김윤식 영선사랍니다. 라는 무기 제조법을 배워 기기장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1년 만에 조기 귀국했지만 기기장 설립하게 된 거 맞죠. 그 다음에 보빙사 민영이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을 위해 파견됐다. 뭔 소리야.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82년도에 맺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보빙사가 파견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틀렸어요. 앞뒤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몇 번? 5번이 혼자 틀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개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이번 강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